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마흔을 맞이하면서 저도 그때 제일 많이 고민되던 게 제 일에 대한 거. 일에 관한 거. 일을 막 미친 듯이 하던 시기가 30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40이 딱 되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근데 내가 했던 거에 비해서는 뭔가 이루어진 게 없고 막 이런 느낌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40을 하기 전에 조금 그 커리어에 대한 준비나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필요한 것 저도 그런 거를 느꼈죠, 당연히. 이제 막 공연을 막 진짜 활발하게 많이 할 때는 진짜 정말 많이 했을 때는 하루에 3개씩 한 적도 있었어요. 진짜? 네, 한참 행사 막 이렇게 그때 막 이제 회사 들어가서 막 초창기에 진짜 많이 할 때는 막 진짜로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자라섬에 갔다가 다시 서울에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뭐 어디를 가고 막 이런 막 지역을 이렇게 막 하는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그래도 재밌었거든요. 그게 이제 체력이 되고 맞아. 어리니까 가능했던 맞아, 거고 이제는 그렇게 시켜도 사실 못할 거고 그러니까 그 공연이 주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돈만을 바라보는 일회성 행사를 많이 하긴 힘드니까 이건 진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실 텐데 어쨌든 많이 하는 대로 힘든 대로 돈을 버는 게 이제 행사성 공연들이고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공연이라는 거는 콘서트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야 당연히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한 행사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겸업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크게는 이제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사업을 시작하는 일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보니까. 가르치는 일 아니면 이제 뭔가 뭐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뭐 사업 뭐 카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하시는데 나도 좀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조금 그런 생각이. 근데 그레시는 사실 음악을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거지. 맞아요. 약간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다른 변화도 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또 되게 시기상 되게 좋게 약간 다른 팀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제 나이대와 이제 좀 맞는 분위기의 팀과 그런 결을 또 찾아가는 것 같아서 또 신기한 느낌? 맞아. 네. 그 전에 했던 팀은 되게 막 제가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그런 에너지가 있는 팀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조금 어른스러운 조금 이제 어른스러운 밴드 나이에 걸맞는 그런 팀을 또 하게 돼서 되게 운이 좋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뭔가 어쨌든 프리랜서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뭔가 지속적으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험처럼 좀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프리랜서여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이 40대를 맞이하는 느낌은 아마 직장인분들이 맞이하는 느낌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다를 거예요. 그거는 저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일을 계속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뭔가 어쨌든 40이 되면서 직장인들도 40이 넘으면 약간 거기에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야 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현업에서 막 뛰다가 약간 관리직랄까로 넘어가는 그런 나이대가 또 40대가 되는 것 같아요. 승진을 좀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40대 이후에도 그 직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럼 이런 것도 있나요? 만약에 같은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30 초반부터 쭉 다녔는데 내가 40이 됐어. 근데 그 나이 또래보다는 내가 지금 약간 뒤처진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승진이라는 기준을 두면 그러면은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도 어쨌든 그 사람들에 맞게 연차에 맞게 계속 해야 되니까 후배들이 갑자기 자기보다 더 승진을 앞서거나 이러면 같이 일하기가 서로 조금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다들 고민을 하게 되죠. 착착착착 가는데 그렇죠. 나만 계속 이 상태면은 후배들이 더 치고 올라가고 나는 나이만 먹고 이런 느낌. 너무 슬프다.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옛날에 막 그런 막 만년과장 이런 게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거기서 그냥
어떻게든 버티거나 아니면 그냥 나가서 다른 일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때쯤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신 분들이 나와서 갑자기 자영업으로 뛰어들어서 치킨집이나 차릴래. 그 옛날에 그 무한상사를 보면요. 우리 준하 오빠, 전준하 오빠가 이제 거기서 만년과장으로 계속 무시당하고 막 이러다가 나가서 삼겹살집 차려가지고 사장님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테크. 그런 거죠. 사실 이제 그때 마흔이 됐을 때 나는 이때쯤 되면 다 모든 걸 잃어놓고 솔직히 내 집도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없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관리는요. 네. 정말 이제는 좀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네, 모은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런 개념이 정말 별로 없다가 네. 이제 좀 몇 년 안 됐어요. 모으기 시작한 지, 제대로 모으기 시작한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많이 벌면 우와 신난다고 많이 쓰고 조금 맞아, 뭔지 조금 알아. 벌면 벌어놨던 것도 쓰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 게 좀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할 때 차를 샀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저는 제가 가진 재산 1호였어요, 그게. 재산 1호.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때 당시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혼하면서 제가 좀 빚을 좀 이제 남편의 빚을 제가 떠안고 이렇게 이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갚는 거에 제가 다 하느라고 정말 40이 됐는데 제 수중에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울했었어요. 근데 가족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가족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는 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내 가정이라는 게 없다는 거가 되게 슬펐죠. 가정주부가 꿈이었으니까. 꿈이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슬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차를 샀던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차를 그냥 사고. 그래서 뭔가 잘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 차를 산 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제가 집을 갖고 있잖아요. 네. 지금 집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기 뮤소유에서 제가 뮤를 담당하고 언니가 소유를 담당합니다. 본의 아니게. 풀소유야. 본의 아니게. 저도 소유를- 40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여러분. 그 말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가 처음으로 제가 이제 빚을 갖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아빠 차를 사드렸어요. 제가 아빠 차를 바꿔드리고 와 효녀다. 그래서 진짜. 그거를 이제 갚고 나서 대출을 이제 어느 정도 반 정도 이제 그 대출 자동차 대출해서 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제가 제 차를 또 대출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아마 리스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어서 한 방에 내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그래서 그걸로 차를 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이제 하다가 계속 월세를 살다가 40대도 좀 월세 살았어요. 월세 홍대에서 계속 월세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때 월세 살면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좀 많이 그때 들지만 내가 진작에 집을 샀으면 그럼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근데 그때는 그 생각도 못했고 그냥 월세를 살고 있다가 그것도 경험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돈을 다달이 지불해봐야 어느 날 왜 너무 돈이 아깝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또 전세로 가고 또 애 집도 갖고 그래서 이러지고 그레 씨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제가 제 집을 사게 된 거죠. 그 집이 첫 자가였구나. 첫 집을 사고 그 집 너무 그래서 좋았죠. 인테리어를 또 제가 하고 뭐 그랬었던 거죠. 저는 이제 제가 한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을 모으는 방법 중에 저는 그래 그걸 알려달라고요. 네, 저는 빚을 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뭘 사서 그러니까 빚을 지면 열심히 돈을 맞아요. 열심히 벌게 네, 된다. 저는 했어요. 제가 돈을 아끼는 스타일이 아니고 퍼주고 뭐 이렇게 많이 베푸고 이런 거 맞아요.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저축을 하고 돈을 아껴서 안 쓰고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이제 그렇지 못하다가 이제 차를 사니까 차 때문에 진 빚이 있잖아요. 그 빚을 갚으려니까 일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갚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좀 뭔가 없어서 그래서 집을 사고 그걸 위해서 또 열심히 네, 하고 열심히 살고 저도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이제 회사 경영을 하고 뭐 이제 임원이고 경영진이고 하면 뭐 항상 회사 나오는 게 좋은 줄 알아. 나 대표지만 회사 나오기 싫을 때 되게 많아. 그래서 힘들고 그런 거들. 예, 괜찮은 건가요?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그렇겠죠. 그래. 그렇겠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그런 게 나한테는 이걸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 네. 저도 이제 대표지만 사실 이제 월급쟁이 대표를 오래 하다가 최근에 저도 이제 오너가 됐거든요. 아하, 그렇기 축하드립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똑같은 이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보니 저도 계속 동기부여가 안 될 때 빚을 지면서 근데 돈을 네, 벌려면 대신 동기를 만들어라. 대신 뭐 노름해서 빚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되고 네. 뭘 사서 내 자산을 늘리는 빚은 져라. 네, 그러면 그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자산이 내게 돼 있고 그게 이제 나의 재산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저번 그 회차부터 이제 확실해진 거는 차를 사라. 그렇지. 차를 사야 돼. 일단 차를 사라. 그래서 그거는-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돈을 좀 모으는 것이 지금부터 해서 40대에는 좀 필요한 것 같다. 근데 그게 네. 언니 같은 경우에는 경제관념 자체가 막 이 아득바득 막 안 쓰고 이거보다는 쓰면서 소비를 하면서 내 재산을 만들고 그걸 위한 돈을 벌고 이런 식이 더 훨씬 낫다. 저는 그랬던 것 맞는 같아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안 쓰고 모은 사람이 있어요. 제 동생은 그런 스타일.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네, 제 동생은 정말 알뜰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봐서 잘 알죠. 그런 네.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 언니한테. 네. 이제 아까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 정리에 관한 생각이 좀 많이 든달까?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예전에는 좀 당연하게 만났던 사람들이랄까?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약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약간 그런 시각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레시도 좀 그런 성격이고 저도 그렇고 사람들을 다 좋아하잖아. 그래서 사람들 많이 있어서 막 같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40 넘고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는 결국은 남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더라. 그게 완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더 충실하자. 근데 또 그 언니 얘기도 완전 이해하는데 저는 근데 남을 줄 알았던 사람인데 떠나가기도 하고 그치.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치. 그러면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조금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서운하고 그치, 허무하고 약간 서운하고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받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직장인들이 이거는 뭐 사실은 직장인들은 많이 공감할 텐데 직장인들이 회사를 퇴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에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렇구나. 퇴사를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제일 어렵다. 지금도 사실은 일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 아마 그럴 거야. 음악하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 맞아. 근데 사람이 문제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사람이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 내려놔야 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사람에 대한 기대치도 옛날 같지 않아요. 진짜 저는 그걸 요새 그게 달라지는 걸 너무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다 그게 내가 뭔가를 참아가면서까지도 그러려고 했다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지? 하고서는 그냥 탁 놓게 되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진짜 손절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진짜 언팔 손절. 이거를 제가 인생에서 진짜 해본 적이 별로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약간 스스로 탁 놓아지는 인연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거 진짜 내가 진작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 아닌 거. 이거 끝까지 못 갈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굳이 그런 어떤 모임 아니니까 그래도 어쩌고 내가 막 그걸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어느 순간 탁 알게 되면서 그걸 탁 놓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 거꾸로. 그러니까 너무 다들 그리고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그 가치관이랄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우리도 변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맞아요. 그 사람들도 그들의 맞아, 환경 맞아. 때문에 변한 거야. 맞아. 그러면 맞아. 어느 순간 그게 안 맞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 그러면 맞네, 그거를 맞네. 그냥 떠나보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처음에는 되게 어렵죠. 그게 떠나보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좀 그게 생각같이 안 된다. 그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사람들에 대해서도 옛날같이 욕심을 좀 덜하게 하는 덜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은 내려놓아야 되고 조금은 선별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된 게 그렇게 돼야 되는 그게 것이 40대. 그게 40대로 가는 어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진짜로 같다. 사람을 조금 정리하게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